아들러가 대표적인 학자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아들러 하면은 심리학 이론에서 개인 심리 이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심이 되는 단어들을 쭉 써보면 열등감을 추구하게 하는 긍정적인 모티베이션인 열등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노력하게 하는 건전한 반응이 보상입니다.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우월성 추구 노력을 합니다. 인간이. 자, 우리는 이게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지향하는 인간이 바로 이 개인심리 이론에서의 인간관이에요. 그래서 목표, 지향적, 그 다음 사회적. 인간의 잠재력에는 신체적인 부분에 있을 수도 있고 심리, 사회, 문화적인 부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것을 고려하는 총체적 인간관이 있습니다. 자, 아들러가 이야기한 개념 중에 중요한 것이 있죠. 생활 양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활 양식은 인간 스스로 설계한 독특한 좌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생활 양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생활 양식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지배형, 회피형, 기생형, 사회적 유용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배형, 회피형, 기생형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 사회적 유용형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사회적 유용형은 활동 수준이 높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관심도 높습니다. 여기에서 사회적 관심이 나옵니다.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성향, 이것을 우리는 사회적 관심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마음속에 중심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의 중심 목표를 가상적 목표라고 합니다. 자, 바이힌거의 철학에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죠. 바이힌거 철학에 영향을 받은 부분이에요. 바이힌거 철학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 바로 가상적 목표 또는 가상적 목적론이라고 합니다. 자, 아들러의 개인심리 이론에서 또 중요한 것이 바로 현상학적 관점을 수용했다는 겁니다. 현상학적 관점을 받아들인 것이 아들러의 개인심리론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주관적 세계, 현실에 대한 주관적 세계 또는 현실에 관한 주관적 자각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주관적으로 자각하느냐,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현상학적 관점이거든요. 여기 있는 아들러의 개인심리론도 그렇다는 겁니다. 자, 개인심리론의 중요한 단어들을 쭉 써드렸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기 개인심리상담 이론에서도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아들러가 제시한 평생과제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참고하셔도 될 것 같은데 평생과제 5가지도 있고 3가지도 있는데 3가지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일입니다. 두 번째가 성이고 세 번째가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일과 성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간다. 자, 정리가 됐고요. 여기까지 우리가 개인심리론의 개념을 좀 잡았다. 개인심리 상담 이론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바로 상담 과정의 4단계입니다.
상담 과정에 4단계가 있는데 그 4단계가 바로 첫 번째 치료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1단계입니다. 다시 쓰겠습니다. 치료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1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초기 기억을 회상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역동성을 탐색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가 통합과 자기 이해입니다. 통합과 자기 이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재정향이라고 합니다. 재정향을 우리는 재교육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 방향을 재조정하는 재정향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방향 재조정과 연관성이 있다. 자, 상담과정 4단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탐색이다. 세 번째는 이 탐색한 것을 통합하고 자기 이해를 한다. 자기 이해는 일종의 통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재정향이 되겠습니다. 방향의 재조정입니다. 상담과정 4단계가 시험에 잘 나오니까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보면 열등감을 갖게 되는데 이 열등감에서 우월성을 추구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행동보다는 동기입니다. 자, 이러한 동기를 변화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들러의 개인심리 상담 이론은 동기 수정에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동기 수정을 강조했던 것이 바로 아들러의 개인심리 이론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상담 이론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력 따지기 박스 큰 게 하나 나왔는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개인심리 이론의 내용을 중요한 것들만 좀 모아서 써드렸습니다. 아들러의 개인심리 이론의 개념과 특성입니다. 인간이 성적 만족보다 우월감 동그라미, 우월감을 추구하며 우월감은 타인에 대한 열등감에서 비롯됩니다. 열등감의 동그라미. 잘못된 생활 양식의 밑줄, 그것을 긍정적인 관점으로 변화시키고 사회적 관심의 밑줄, 사회적 관심을 발달시키면서 보다 나은 생활 양식을 제시하고 연구 개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생활 양식과 자, 하나만 더 써드릴게요. 출생 서열에 따른 특징을 제시한 사람이에요. 출생 서열에 따른 특징입니다. 맞이, 그 다음에 중간아이, 그 다음에 막내, 그 다음에 독자의 특징들을 여기에서 제시했죠. 자, 그 다음에 가족 구조, 출생 서열 등에 관심을 쏟았습니다. 아들러가 제시한 세 가지 평생 과제가 나왔습니다. 아들러는 세계와 개인의 관계를 끊어요. 일, 그 다음 사회, 그 다음 성. 일, 사회, 성. 이 세 가지를 평생 과제로 구분하고 이 세 가지는 뒤엉켜 있어서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하나가 변하면 다른 것도 변한다고 하였습니다. 일, 사회는 사회적 관계, 가족 관계를 말하고 성은 우정을 말합니다. 또한 아들러의 5가지 평생 과제는 위에 3가지 일, 사회, 성 플러스 자신에 대한 감정과 정신적인 영역, 생의 목표와 관련성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 평생 과제를 이야기했다. 주요 개념을 보겠습니다. 생활 양식부터 나옵니다. 인생 목표뿐만 아니라 자아 개념, 타인에 대한 감정, 세상에 대한 태도 등 끊어요. 스스로 설계한 한 개인의 독특한 좌표입니다. 이 생활 양식은 어린 시절에 형성이 됩니다. 4세에서 5세경에 형성이 됩니다. 4세, 5세에 형성되는 게 생활 양식이고 그 이후에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 이후에 변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돼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나오죠? 그 자리. 4세, 5세경에 그 틀이 형성되어 그 후에는 거의 변하지 않으며 끊어요. 유형으로는 지배형, 기생형, 회피형, 사회적 유용형이 있습니다. 자, 아들레의 생활양식 유형 아래 보시면 나오죠. 거기 지배형 붙어서 자, 사회적 유용형까지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부분은 읽어보시고 지배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지배하고 통제하는 독재형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 나타나는 생활 양식입니다.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가부장적 가족문화, 유교문화로 권위를 중시한 문화였기 때문에 아직도 아버지가 가정에서 힘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막무가내로 힘을 통해 자녀를 지배하고 통제할 때 자녀의 생활 양식도 지배형이 될 겁니다. 기생형입니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지나치게 과잉보호할 때 나타나는 건데 상당히 이제 독립심이 부족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피형입니다. 회피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극적입니다. 회피형의 생활 양식을 가진 사람은 매사에 소극적 동그라미, 소극적이며 부정적인 특징을 갖습니다. 이러한 생활 양식을 가진 사람은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직면하는 것을 회피합니다. 사회적 유용형이 나왔습니다. 사회적 유용형은 바람직한 생활 양식으로서 활동 수준과 사회적 관심이 높다 했습니다. 사회적 유용형의 생활 양식은 가로 높은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 가로 닫고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관심이 많아서 자신과 타인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한편 인생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기꺼이 다른 사람들과 협동합니다. 이들은 또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동, 개인적인 용기, 그리고 타인의 안녕에 공헌하려는 의지가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열등감과 보상이 나옵니다. 열등감. 개인이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생기는 것으로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가로 무엇인가를 추구할 수 있게 하는 동기 가로 닫고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다 라고 본 것이 열등감입니다. 보상입니다.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인간을 자극하는 건전한 반응, 이것을 우리가 보상이라고 합니다. 3번 인간관이 나왔습니다. 총체적, 사회적, 목표 지향적 인간관입니다. 인간관에서 과거의 어떤 경험에 너무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강조했다는 것, 또한 열등감을 어떤 보상활동을 통해 우월감으로 바꾸는 것, 어떤 환경이나 유전에 의한 영향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잠재 능력을 더욱 강조했다는 측면, 이것이 총체적이고 사회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인간관의 설명입니다. 사회적 관심입니다. 사회에 공헌하려는 성향을 사회적 관심이라 했습니다. 각 개인이 이상적인 공동사회 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때 가로 묶어요. 사회에 공헌하려는 성향 가로 닫고 이것을 의미하며 가족관계와 경험에서 발달하고 어머니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아의 창조적 힘이란 것도 있습니다. 자아의 창조적 힘. 자아의 창조적 힘.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창조적 자아라고도 합니다. 교재에다가 창조적 자아라는 단어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보면 자아의 창조적 힘은 생의 의미를 제공하는 원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등감에 있는 자아에서 우월성 추구 노력을 해서 우월성 있는 자아로 변화가 됐다. 이게 바로 거기 있는 자아의 창조적 힘이 발휘된 건데 이게 바로 생의, 인생의 의미를 제공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풍요롭게 만들며 자신의 인생 목표와 이를 추구하는 방법을 결정하고 사회적 관심 발달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월성 추구, 우월을 향한 노력입니다. 열등감을 보상하려는 욕구에서 출발하는 것이 우월성 추구입니다. 끊고 인간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월하게 되는 것으로 우월성 추구는 삶의 기초적인 사실로 모든 인간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부족한 것은 보완하며 낮은 것은 향상시키며 무능한 것은 유능한 것으로 만드는 경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상적 목적이 나왔습니다. 바이 힝거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 이게 최근에 시험에 출제된 건데요.